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동맹국가에 대한 존중이나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하고 또 무도한 요구입니다. 미국의 왜곡된 사실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협상용이에요. 협상용. 자기가 뭐 성질을 내면 뭐 트럼프가 눈이라도 깜짝해? 전작권 환수 문제는 우리가 쥐고 있을 패지. 맞아요. 그거를 지금 협상을 하면서 우리한테 뭔가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숟가락 젓가락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숟가락 젓가락은 가져가지 말고 우리 집에 있는 금송아지 들고 가. 이 전략이에요. 아마도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 할 게 아니라 중국 전승절 안 간다고 그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페이북에 글을 올렸는데, 자,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전시 작전권 환수를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 야, 이거 전시 작전권 환수를 이재명 정부가 마음대로 끼워 팔기를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어요. 네. 저도 진짜 이 한동훈 전 대표의 이 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이거는 전자권 환수 문제는 우리가 쥐고 있을 패지. 네, 맞아요. 이거를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네. 먼저 꺼내가지고 이거를 할 거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이 문제가 또 오늘 또 마침 조선일보도 그렇고요, 여러 신문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얘기를 해보면 보면 이재명 정부는 정말 전작권 이 환수 문제를 이거를 진짜로 먼저 꺼내가지고 할 태세인 것 같아요.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그거는 미국과도 어느 정도는 협의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고, 이게 우리가 만약에 이걸 가져오게 되면은 미국 수준으로 그 말하자면 뭐 어떤 전투 물품들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조선일보에서 나온 걸로는 한 21조 원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돈이 많이 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평시작전권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쵸.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왔을 때 그러면은 나중에 혹시라도 정말 유사 상황에 발발했을 때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을 해줄 것인가, 우리만으로 이게 처리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점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게 애초에 미국에서도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관세 협정을 하는 그 협상을 하는 가운데 이걸 패로 쓸 수 있는 그 기준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전문가들의 평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아마도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우리가 한번 꺼내보겠다라는 형태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얘기 할 게 아니라 그냥 그 중국 전승절 안 간다고 그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쪽에서 이제 협상을 하면서 우리한테 뭔가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요만한 뭐 저기 숟가락 젓가락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숟가락 젓가락은 가져가지 말고 우리 집에 있는 금송아지 들고 가. 이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시작전권 환수라는 용어도 쓰면 안 돼. 전시작전권 전환이에요. 전환이고. 전환이지, 전환. 네. 환수라 그러면 마치 뭐 민족 자주. 나 쟤네들 맨날 그래 80년대 그 민족 자주를 아직도 끌고 나오는데, 그 민족 자주적 사고에서 우리가 독립국가로서 전시작전권을 환수받아야 된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왜 저렇게 됐는데요.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그 안에 우산 안에 들어가서 러시아로부터 자기들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하려다가 지금 저 난리가 난 거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그를 통해서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는 것 때문에 미국은 한반도에서 유사시 무슨 사태가 벌어졌을 때 무조건 개입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 그렇죠. 그게 미국에게 큰 부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그거를 빼고 싶은 마음이 특히 트럼프는 지금 가지고 있어요. 굴뚝 같아. 돈도 써야 되고 네. 얼마나 부담스러워. 그게 중국을 위한 방어선을 잡는다고 했을 때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한반도를 포기하고 그냥 일본 라인에서 이렇게 방어를 하면 해상을 기반으로 방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자기들 돈도 덜 든다 이거예요. 그게 옛날에 6.25 전쟁 직전에 에치슨 라인 선포로 그게 현실화됐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억지로
휴전선 이남으로 이렇게 끌어올린 게 이승만 대통령의 공이고 그 덕분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번영을 누리고 살고 있는 건데 그거를 그 대학 시절에 읽지도 않았을 거야. 이재명 대통령은 그 저기 8억 인과의 대화나 뭐 전환시대의 논리 같은 거 뭐 해전사 한국 해방 전후사의 그 있어요. 제인식 그딴 거 읽은 세대들이 그거 뭐 자주국가 되기 위해서 무조건 돌려받아야 된다고 그딴 소리 하는 거. 나도 많이 읽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 읽은 저 차장이 같은 분한테 전해 들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생긴 신념으로 그거를 돌려받는 걸 뭐 대단한 곡인 것처럼 하는데 지금 트럼프가 오히려 원하는 거거든요.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라니까 숟가락 뭉댕이 내놓으라 그러니까 아니 그냥 금송아지를 그냥 가져가세요. 숟가락 뭉댕이는 일단 여기 두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매국적인 행위지. 어떻게 이런 매국적인 행위를 지금 우리 당에서 전력을 다해서 막아내야 되는 일이고 저는 이게 조선일보도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보수 언론으로서 대한민국의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도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계속 메시지를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작권 이 문제는 이게 방위 분담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고 그렇죠. 이게 맞아요. 같이 문제가 된 거지. 이게 왜 관세 협상하고 같이 엮여가지고 이게 가냐고요. 그리고 진성준 의원요? 진성준 의원은 뭐 뜬금없이 갖다 대놓고 또 무슨 얘기를 했던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동맹국가에 대한 존중이나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하고 또 무도한 요구입니다. 더구나 사실관계를 아는지 모르는지 왜곡까지 하고 있어서 실로 유감스럽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4만 5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은 2만 8천 명입니다. 기지 무상 제공, 첨단 무기 구입 등 재반 간접 비용을 감안하면 미국의 부담보다 우리의 부담이 훨씬 큽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우리의 요청으로 방위비 분담금이 깎였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은 더 늘어났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왜곡된 사실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협상용이에요, 협상용. 그걸 모르나? 여기서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무례하고 과도한 요구다라고 자기가 뭐 성질을 내면 뭐 트럼프가 눈이라도 깜짝해?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이런 뭐 얘기를 해서 괜히 미국의 심기를 긁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여당의 이분 정책위 의장이잖아요. 네. 정책위 의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정부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결국엔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 한 달 기념 기자회견 했을 때도 미국에서 뭘 원하는지 뭐 이런 거 지금 우리가 뭘 원하는지 서로 간에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냥 무능을 자백한 거잖아요. 그렇죠.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거고 그 전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권한대행하면서 최성목 안덕근 2+2 하러 미국 갈 때도 그만해라. 다음 정부에게 넘겨라. 이러고서는 자기네들이 진짜 집권을 하니까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 대통령이 뭐 어쨌든 기자회견 과정에서 자백한 거고 그다음에 7월 8일 다 돼서 그제서야 특사를 보내겠다. 김종인 위원장도 도대체 트럼프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김종인 박사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특사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 특사를 보낼 거면은 본인이 그리고 정권 시작하자마자 보냈어야죠. 그리고 이현주 의원하고 김우영 의원을 어떻게 하냐고. 내가 김우영 의원 이제 고등학교 선배지만 그 형이 뭐 가서 뭘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현주 김우영 의원도 이현주 김우영 의원인데 도대체가 이와 같은 관세 협상이나 대미 협상 라인에 투톱으로 위성락과 그 다음에 김현종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김현종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잘 아는 통상 전문가 맞아요. 근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 때 그나마 이제 민주당 정부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한미 FTA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트럼프와 공화당 정부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한미 FTA거든요. 이를 갈고 있는 게. 그러니까. 근데 그 한미 FTA를 만든 사람이 김현종이야. 그러니까 적자의 원흉인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서희가 가가지고 강동 육주를 찾아왔어. 그래 서희를 잘 찾아왔어. 그 다음에 여진족이 다시 협상하자고 들어왔는데 서희를 또 왔네. 뭐야? 서희가 나가.
네가 강동 육지 가져간 게 문제였다고 하고 나왔는데 그 강동 육지 가져간 서희를 또 또 내보내. 내보내. 이게 뭘 하자는 거예요 지금? 니들 지금 이게 나랑 장난치니? 그러니까 그거 완전히 그냥 여진족 뚜껑을 열게 만들자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비슷한 상황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위성락은 또 누굽니까? 자타공인 러시아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러시아 전문가를 러시아 친구를 보냈어. 러시아 친구와 러시아 미국이 제일 친구. 싫어하는 한미 FTA의 주역을 보내서 협상이라는 걸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딱 테이블 앉으면 드는 느낌이 싸우자는 거냐 이 느낌부터 올 것 얘는 같아요. 뭐지? 네. 그러니까 특사도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과 좀뭐 학교를 같이 다녔든 뭘 했든 좀 이렇게 아는 사람,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김종인 위원장은 글쎄요 뭐 연배가 비슷하신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대체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서 누구를 가서 만나겠다는 별의 건지도 순간이 모르겠고. 나왔다고 얘기할 거야 가서. 트럼프 대통령 별의 순간이 왔어요. 딱 이러고. 그 얘기하면 좋아할 거예요. 원로시니까. 원로시니까. 네, 원로시니까. 트럼프 대통령님. 우리가 모르는 휴민트가 있기를 왜냐면 이건 국익과 연관된 거니까. 별의 휴민트가 순간. 있기를 기대를 해보고 싶긴 한데 별의 순간. 지금 투톱은 정말 미국을 놀리는 느낌이다. 네. 별의 순간. 그리고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랑 이현주 의원도 서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분들은 뭐 따로따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행기도 같이 안 탈 수도 있죠. 뭐. 따로따로 갈 거야. 김우영 의원도 이현주 의원이랑 사이 안 좋아요. 음. 네. 왜 묶어 놓은지 모르겠어. 또 김우영 의원하고 김종인 박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어제 아침에 협상단 아는도 별로 잠깐- 사이가 안 좋고요. 안 좋아, 안 좋아. 잠깐 기사가 떴다가 사라진 게 있었는데 또 민주당 최고위 회의를 하는데 뒤에서 이렇게 사진 기자가 모 최고위원이다라고 하면서 휴대폰으로 텔레그램으로 이재명 대통령한테 문자 보내는 장문의 텔레그램 그 보내는 이현주 거를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모 최고위원이라고 썼는데 이걸 읽어보면은 뭐 약간 주어의 느낌이 있는 거야. 주체적인. 왜냐면 가서 뭐 분명히 효과가 있게 뭔가를 해오겠다, 실효성 있게 해오겠다로 얘기하는 걸 보면 최고위원 중에 지금 가는 게 이현주 이현주 의원이잖아요. 네. 근데 오후 되니까 그 기사 삭제됐더라고요. 삭제됐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김종인 위원장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내용이 또 나와요. 그 안에도. 그러니까 최영과 이성계를 요동정벌로 같이 보낸 거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최영과 이성계가 요동정벌 같이 가다가 위화도 해군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큰일이다. 정말 큰일이야, 큰일. 국익이라서 이거는 정말 국익이라 저는 뭐 당파를 초월해서 잘했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네.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의 앞으로 경제에 크게 오랫동안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 그런 측면에서 그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FTA 체결하고 그렇게 잘해온 거는 정말 저는 그거는 정파를 초월해서 칭찬해주고 싶어. 근데 한 번 성공했다고 두 번 성공하라는 보장이 어딨고 한 번 그런 식으로 크게 그 손해를 끼친 사람을 이번에 보내면 저쪽에서 얼마나 이를 갈고 근데 보낼 기다리고 사람도 있겠습니까? 마땅치가 않더라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당선인 시절에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최측근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그 당시에 여당, 이젠 야당이죠. 국민의힘 그 지도부 인사를 만났는데 트럼프 최측근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못 믿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을 보낼 수도 없어. 왜냐하면 그 당시에 또 많이 만나고 했었잖아요. 남북 회담 때문에.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갖고 개인적으로 있대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진짜 일을 풀어가고 싶으면은 우리 금융위기 때 정말 대통령으로서 최고의 그 역할을 했던 분이 계시잖아요. 지금 이제 계시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분. 절대 안 보내죠. 그러니까 그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실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가 그걸 막아낸 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외교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때는 초당적으로 제주도도 안 보낼 텐데 뭐.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특사를 보낸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분을 특사로 보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부시랑도
친구였어요. 그렇죠. 거의. 예, 정말 그때는 정말 골프도 치고 막 그러잖아요. 예, 정말 브로맨십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사실 예. 막 댓글 같은 거 보면은 예전에 트럼프 아들이 우리 한국 들어와서 기업인들 만나고 이랬었잖아요. 네. 그 기업인을 차라리 특사로 보내야 되는 거 차라리 아니냐. 그것도 괜찮아요. 그 정용진 예, 정용진이나 뭐 이런 정말 그러니까 이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 안 했는데 아, 정용진. 그렇기도 하네. 예. 괜히 차라리 부담스럽죠. 이재용, 정용진 이런 사람 보내는 게 낫죠. 그래 차라리 그 아니면 현대차도 정의선. 이번에 예, 굉장히 많이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김우영 의원이 우영 형이 영어를 못해요. 아, 영어도 못하는데 지금 특사를 영어를 간 잘 거예요? 못해요. 근데 진짜 영어 못하면 안 가야지. 왜 비행기도 좋은 거 타고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특사로 가면. 그건 안 물어봤어요. 아, 그러니까 비행기도 좋은 거 타. 절대 이코노미 타진 않는다고. 이 정도 되면은 그 특사인데. 대통령 그러니까. 그 전용기를 타고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가랑이 밑이라도 기어가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한 달 동안 서로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특사도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의아하다 싶은 사람들이고 25% 이미 서한이 넘어왔는데 지지부진하고 위성락 실장 이제 한국 다시 돌아왔는데 정상회담 진척 없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아니, 저는 나토 때도 진짜 마음에 안 들었던 게 나토에 왜 러시아 전문가를 보내냐고. 그러니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외교 정책이라는 게 미국 전문가를 안 쓰니까 그렇지. 그 미국 전문가를 보내야죠. 아무리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어? 미국 전문가 안 쓰니까. 왜 러시아 전문가를 나토에 보내?